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수원건설기술교육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섭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은 작년 9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저희 학원은 수원 지역에 보면 경기 수원자활센터라고 약간 생소하실 텐데, 하여튼 그런 이제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그 비영리 법인의 부설기관으로서의 이제 만들어진 학원입니다. 이름이 학원이어가지고 일반 학원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 학원은 비영리 그런 이제 단체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수입을 전혀 안 낸다는 건 아니고 운영은 돼야 되니까 적절한 수입을 내는 걸 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그 기능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건설 현장에. 우리 젊은 층들이 건설 현장에 일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국가 자격증을 따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그래서 지역의 뭐 노동조합과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같이 또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거푸집 기능사 왜 따시려고 하시죠? 네.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물론 현재 거푸집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은 2,000원의 자격증 수당을 줘요. 근데 이제 이게 기공은 안 주고, 지금 현재 단체 협약상으로는 조공까지만 주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격증 수당 2,000원도 못 받는데 그거 못 들었다. 나는 뭐 기능이 다 있는데 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거푸집 기능사 자격증은 자격증 수당 2,000원만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중요하게? 예.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작년에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 처음 유지한 대한민국에서 이제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경력에 따른 기능 등급, 경력에 따른 이제 등급을 제도화하는 기능 등급제라는 것을 시행을 작년부터 했죠.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는 노가다가 아닌 명장, 이렇게 이제 27일부터 기능 등급제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능 등급제가 우리 건설 노동자들한테 또 물론 좋은 게 더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 제도,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만 우리한테 또 나쁜 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앞으로 잘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뭐예요?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또 제도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예. 자, 건설기능 등급제 제도에 따르면은 지금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가지 등급을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초급은 3년까지. 3년까지가 이제 경력 3년까지가 초급, 3년부터 9년까지가 중급, 그리고 이제 9년 이상 10년부터 20년까지가 고급, 그리고 21년 이상 되는 게 특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21년 이상, 21년부터죠. 21년 이상 되면 특급이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우리 형님들, 또는 뭐 저랑 비슷하신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야, 나는 어릴 때부터 일을 했는데 경력은 네 나이만큼 돼. 내가 경력 40년이다. 내가 경력 30년이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건설 기능 등급이 내가 얼만큼 되나 싶어가지고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딱 신청을 해봤더니 몇 년이 나와요? 18년, 뭐 15년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건설 노동자들의 경력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등록되어 있는 일수만 계산이 된다고요. 그런데 건설 근로자회에, 근로자 공제회에 등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돼야지 그동안은 거기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조그만 현장은 경력 일수로 어디에 등록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력 30년짜리도 막상 등급제 하려고 경력
뛰어보면은 뭐 18년, 15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 경력 20년짜리는 10년도 안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거를 다른 온갖 회사들은 일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뭐 며칠을 쉬든 어쨌든 간에 1년 일하면 1년 경력 인정되잖아요. 근데 건설 노동자는 그런 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됐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일하는 거 봐서 줄게.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난 15년 됐는데 또 10년 넘었는데 처음 들어온 5년짜리, 8년짜리랑 또 똑같아.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합리한 거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진입을 해서 내가 3년, 4년 되더라도 기술 열심히 배워가지고 경력이 좀 인정되고 또 기능사 등급도 따면 기능사를 따면 어떻게 돼요? 기능사 따면은 경력을 2년 인정해 주죠. 그럼 내가 1년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기능사 자격증 따게 되면 3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3년 넘어가면 중급이 되잖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능사 같은 거 따가지고 경력 등급이 높게 돼서 임금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좀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기능사 등급 따시는 거는 단순히 2,000원 자격증 받은 게 아니라 18년 된 고급자가 기능사 따면은 20년이 되면서 바로 특급자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에 이제는 특급자가 뭐 2명 이상, 3명 이상, 고급자가 5명 이상, 6명 이상 이렇게 되는 팀들이 더 현장에 들어가기도 쉽고 새로 개설된 현장에 들어가기도 쉽고 또 건설사에서도 그런 팀들이 들어오는 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능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또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미 큰 현장이나 대기업 같은 그런 현장은 형틀 목수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에서 그 현장에 들어올 때는 기능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더 우대해주고 더 잘 뽑고 이렇게 점점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 등급 따는 거는 뭐 작은 것 같지만 어쨌든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보다 좋은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요거 팁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있는 경우가 다 드물잖아요. 한 3개월 또는 뭐 6개월 길어야 그 정도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경력을 1년 경력 인정해주는 일수가 달라요. 왜냐면 1년 365일을 쭉 일을 해야지 1년 경력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보시면 252일 252일 한 달에 22일이 기준인데 252일만 일을 하면은 1년 경력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10월이나 11월쯤 됐는데 토요일 날도 일하고 휴가 때도 잘 쉬지 않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쯤 됐는데 벌써 252일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1년 경력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다. 팁입니다. 팁.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250일 일하면 1년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현장에서 3개월 동안 일해서 한 80일 했어. 그 다음 현장에서 한 6개월 동안 일해가지고 한 180일 됐어. 한편더니 220일이 넘었어. 그러면 1년 경력이다. 아셨죠? 예. 자, 이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4번의 강의를 듣고 시험장에 가서 만들 과제물입니다. 이게 바로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나무로 만드는 거푸집입니다. 네, 좀 확대된 거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안쪽이에요. 안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화면 지금 안 보이시는데 바로 요거예요. 예, 요게 여러분들이 만들 과제물입니다. 그죠? 보셨죠? 예. 이거를 평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안쪽 면. 요게 이제, 여러분이 만든 과제물인데, 이제 거푸집인데, 요 안쪽에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요 안에 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절단하는 건데, 이거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기둥 거푸집입니다, 기둥을 목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다. 만드는 거푸집인 거죠. 그래서 반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게 이제 과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콘크리트가 닿는 요 면이 아주 조밀하게, 여기 간격이 아주 잘 붙어서 견고하게 돼야지 점수를 많이 받겠죠? 예.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과제물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명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명칭은 총, 요 과제물을, 요 거푸집을 구성하는 것은 총 4가지 부재로 되어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직재입니다. 수직재. 거푸집의 앞면, 안쪽 면을 쭉 있는 요게 쭉 기류되어 있는 거, 요게 수직재입니다. 또는 수직재 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수직재를 단단하게 이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요거죠. 이게 바로 띠장입니다. 띠장. 예. 띠장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하나, 둘, 저쪽 돌아가면 또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 2단, 3단. 이렇게 좀 띠장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1단에 있는 게 요 띠장, 요것도 이제 띠장, 요걸 때 띠장이라고 하고, 요 띠장과 띠장은 총 12개입니다. 1단에 4개, 2단에 4개, 3단에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요 띠장, 그리고 요 띠장을 같이 띠장이 겹쳐지는데, 띠장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덧판 또는 보조 띠장이라고 합니다. 보조 띠장은 위에 3개, 2단에 3개, 3단에 3개 해서 총 9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끝으로 다 만들고 나면은 요 거푸집을 딱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고정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부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재, 이거는 몇 개요? 총 16개라고 그랬죠? 16개 되어 있고, 안쪽 면이 견고하게 잘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띠장은 총 위에 4개, 중간에 4개, 맨 밑단 3단에서 4개에서 총 몇 개? 12개. 그리고 덧판은 각 단별로 3개씩 해가지고 총 9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고정재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게 바로 수직재를 만드는 재료예요. 시험장 가면 나눠줄 텐데, 요걸 가지고 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면이 이렇게 깎여 있죠? 경사가 되어 있죠? 예, 요거 이제 대패로 이렇게 날려서 요 같은 모양을 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직재 있고, 요게 바로, 예, 뭐요? 띠장을 총 몇 개? 12개 만드는 겁니다. 요 띠장 만드는 거는 아까 요 수직재보다는 좀 넓어요, 여기에. 이게 아까 이제 수직재 만들었던 건데, 요거는 두께가 25고, 요 옆에 두께가 25, 요 옆에가 여기에 45,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건 이따가 재료할 때 알려드릴 텐데, 네, 아예 지금 말씀드리긴 않겠네요. 예. 그렇죠? 요게 이제 25에 두께가 25에 옆에가 60, 그리고 길이가 49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띠장이라고 했죠. 띠장 만드는 게 바로 요건데, 띠장은 두께가 25고 요 넓이가 얼마예요? 75. 그리고 요 길이는 600 이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에 요 띠장이 몇 개씩? 2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정하면 요거는 총 6개 주어져요. 요 하나에 2개씩이니까 6개면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덧판이라는 겁니다. 덧판은 이제 요 재료에 만드는 건데, 요 재료는 요거랑 보게 되면 요 넓이는 똑같죠. 두께는 25 똑같고, 요 넓이도 45 똑같고, 다만 길이가 이거는 700. 이건 600, 이건 600이고, 요거는 45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좀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고정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직재와 띠장과
덧판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과제물의 구성이 어떻다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과제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잘 알아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공개 문제 자료가 있습니다. 공개 문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거 보시면, 앞에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세 번째 페이지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평면도, 도면이 나와 있어요. 평면도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정면도, 내면도, 옆에 입체도가 있는데, 요 도면을 보고서, 요 과제물을, 요 물건을, 요 거푸집을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자, 평면도부터 보겠습니다. 평면도 보면, 여러분들 요거는 평면도, 요 물건을 위에서 내려다본 거라 그랬죠? 위에서 내려다본 거. 예. 위에서 내려다본 걸 보게 되면, 바로, 바깥에, 제일 바깥에 이렇게 각이 져져 있는 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띠장.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게 뭐예요? 수직제라고 했죠? 수직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해서 총 16개. 띠장은 하나, 둘, 셋, 넷. 한 단에 4개. 근데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밑에 쪽으로 2단, 3단 있죠. 그래서 띠장은 총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평면도 잘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 가운데 이렇게 이 띠장과 띠장을 연결하는 부위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 마른 목걸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 요게 바로 뭐예요? 덧판. 보조 띠장. 띠장과 띠장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덧판 표시입니다.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사이즈가 3개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뭐 3개냐? 일단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사이즈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죠. A라는 사이즈가 좀 있으면 뒤에 나올 거예요. A라는 사이즈가 있죠. A라는 게 뭐예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이 거푸집 거푸집의 안쪽 면에 지름이죠. 내경. 네, 내경이 바로 A라고 하는 걸로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이라는 건 뭐예요? 요 수직재의 두께입니다. 네, 수직재의 두께. 이 재료를 처음에 재료를 딱 주면은 재료가 한 25에서 28 정도를 줘요. 처음에 재료를. 그거를 20만큼 깎아내서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여기 두께 20 주어지고, 그리고 요 띠장의 요 넓이가 60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60이라. 요 띠장 만드는 재료는 이게 두께가 25에 요 부분이 75로 오라고 했죠. 근데 75인데 이걸 가지고 60만큼 옆을 가공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치수는 이렇게만 줘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만들려면 사이즈를 다 알아야 되는데 정작 이 사이즈는 얼마인지, 이 사이즈 요 길이는 얼마인지, 여기 길이 이런 길이들은 전혀 안 나와 있죠.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죠? 그거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단 하나 더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옆에서 본 정면도와 내면도라 했는데 요거는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 맨 위에 요게 뭐죠? 띠장이죠. 띠장. 그 밑에 게 덧판 3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거 다시 띠장. 요것도 덧판. 이건 띠장. 그죠? 1단, 2단, 3단. 아셨죠? 근데 특징은 덧판이 맨 위에 거는 밑으로 달려있고 두 번째 거는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 만들면 돼요. 위에다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고, 여기 밑에 있다. 덧판, 띠장 되어 있다. 근데 사이즈가 나와 있죠. 덧판, 띠장의 두께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5. 이렇게 25 되어 있죠. 그리고 전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 높이는 455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띠장과 띠장과의 간격 190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다 사이즈가 있고 덧판만 사이즈가 없어요. 덧판만. 이건 뭐냐? 덧판의 사이즈는 그냥 재료 주어진 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덧판은 사이즈가 특별히 다시 재지 않고 덧판 모양만 다 나오게 되면 됩니다. 하여튼 이 덧판의 두께 사이즈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A 플러스 40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A가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요거 이제 바깥 뒷면, 요거 내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거푸집의 위에서 아래까지, 위에서 이 아래까지의 길이, 여기에 두께, 이런 건 다 나와 있다 그랬죠? 요거는 뭐 간단한 것 같아요. 요거대로 사이즈가 다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겁니다. 평면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띠장 여기에 사이즈라든지 여기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 이 물건을 만들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 이게 사실 과제죠. 그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이제 현치도라고 하는 거예요. 현치도. 네. 이게 바로 현치도입니다. 현치도라는 건 뭐냐면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물건과 이 거푸집과 똑같은 크기의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현물과 똑같은 크기, 현물과 똑같은 치수로 만든 그림이다. 그래서 현치도라는 거예요. 현물과 똑같은 치수의 그림, 현치도라는 거를 그려서 요것대로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은 요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하등 복잡한 거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치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현치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잘 숙지해야 될 것이 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도면상 A의 치수는 아래 형별 중 시험 직전 감독위원이 지정한 형별의 치수를 도면에 기록하여 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평면도에 보게 되면 아까 A라는 표시가 있다고 했죠? 이거 지름. 요 거푸집 내경, 거푸집 제일 안쪽에 지름인데 이 지름은 도면에 바로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가게 되면 거기 온 감독관이 아침에 딱 와서 자, 오늘 이 반은 이 시험장에서는 이 A의 치수를 1형으로 하십시오, 2형으로 하십시오, 3형으로 하십시오, 4형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자, 3형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A의 사이즈가 얼마예요? 510으로 되어 있죠? 자, 1형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예요? 490으로 되어 있죠? 저 거푸집의 내경, 거푸집의 내경, 지름의 사이즈를 이렇게 시험날, 당일날 가면은 주어진다. 아셨죠? 여기서 내가 500 사이즈를 아무리 만져다 봤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 갔더니 510을 주어졌다 그러면 510에 맞게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A형 사이즈는 시험장에 가게 되면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수직재 널 16번, 수직재는 16개라 그랬죠? 16번은 두께, 폭, 높이 등이 모두 동일한 치수가 되게 현치도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하여튼 수직재 널, 이 현치도에 그대로 똑같이 수직재 널이, 실물 크기가 똑같이 현치도에 작성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현치도에 나타나는 경사도에 따라 맞대 맞춤으로 한다. 무슨 뭐 되게 표현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수직재 널을 만들면은 이렇게 경사가 지는, 왜냐면 이게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달라야지 이렇게 맞대게 되면은, 맞대면은 이 곡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경사면을
맞대 맞춤으로 해가지고 조립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수직제 널 16번에 할 내부 편제라고 했죠? 수직제 널 16번, 수직제 널, 수직제 16개는 내면 마감 작업합니다.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수직제를 만드는 재료를 이렇게 주어져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가공할 때, 이쪽 면과 뒷면과 이 옆면 여기를 다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면, 예를 들어서 이 두께를 20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쪽 면만 깎아가지고 2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말라는 거예요. 양쪽을 다 가공해서 두께를 20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가공할 때도 양쪽을 다 가공해가지고 이 경사도를 나올 수 있도록 내면을 다 가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쪽 면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는 이쪽 면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못 바뀐데 이건 다시 조립하려면 이제 못으로 다 주어집니다. 네. 1인치 함짜리 이제 못을 주어지는데 그 못으로 조립을 할 때 못을 몇 개 박을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수는 그 시험장에 가서 개수는 당신들이 알아서 못을 박아도 된다. 다만 쪼개짐이 없도록 해야 된다. 못 박기는 도면에 표기된 개수에 상관없이 부재가 쪼개지지 않도록 박되 다만 흔들림이 없도록 최대한 단단하게 작업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보면 못이 쭉 박혀져 있어요. 근데 이 못은 단단하게 쪼개지지 않게만 박으면 된다. 개수에 상관없이. 그래서 막 여기 2개씩 박아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하여튼 요거 주어진 대로만 박으면 되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못들이 박혀 있죠. 예. 근데 못이 박혀 있는데 나는 여기 2개만 받고 싶어. 또 이쪽에 2개만 받고 싶어. 그래도 되긴 돼요. 하지만 2개만 박았는데 감독관이 막 흔들어 봤어. 만들어진 거. 그랬더니 막 삐걱삐걱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점이나 실격될 수 있다. 그래서 3개든 4개든 박아도 되는데 쪼개지지 않고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보통 이렇게 4개 보기 좋게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렇게 4개 간단하게 서로 될 수 있으면 나란하게 서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묻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이게 여러분들 그 과제물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또 저한테 배우시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시험 과제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하나씩 또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시험을 볼 때, 시험 보는 이 수험자가 유의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가 안 되면 아무리 과제물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실격됩니다. 첫 번째, 수험자의 인적사항은 흑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흑색 볼펜이나 흑색 연필, 사인펜 그런 걸 가져가셔가지고 흑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안전모 안전화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이거 까먹고 만약 안 가져갔다. 그러면 시험 보나 마나요. 바로 입시를 하자마자 없으면은 그냥 실격 처리됩니다. 아셨죠? 가져가세요. 그리고 장갑도 가져가세요. 원래는 그 목공구 이제 그 회전하는 그런 회전 목공구 사용할 때는 이 장갑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재를 다루고 그러니까 또 망치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장갑을 끼고 이제 하다가 그런 공구, 회전 공구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벗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감독관들 중에서 또 장갑 안 가져왔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장갑도 가져가시라. 아셨죠? 예. 그리고 시험이 종료되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돈 후에 작업 중에 발생된 거를 쓰레기 봉투에 반드시 폐기물을 잘 활용하여 정리합니다. 이거 시험 잘 관여됐는데 쓰레기 봉투 다 줬는데 그냥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점됩니다. 아셨죠? 이거 꼭 명심하시고
잘 정리정돈하고 폐기물 쓰레기봉투에 잘 담아서 그 지정해둔 곳에다가 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장에 딱 갔어요. 시험장에 갔는데 내가 깜빡하고 잘못해가지고 직소기를 안 가져왔어. 근데 옆에 보니까 직소기가 있어. 그거 집어다 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땡! 식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를 안 가져가게 되면은 시험을 못 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또 당연한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지난 작년에 본 분 중에서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이 또 공교롭게 같이 갔어. 근데 쭉 작업을 하는데 저 철자를 가져가 작업을 했는데 무의식 중에 철자를 넣고 있다가 무의식 중에 옆에 같이 간 사람 테이블에 있는 철자를 집어다가 쓴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감독관이 봤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공구는 반드시 내가 가져간 공구만을 사용한다. 철칙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다 공구 다루는 법을 잘 아셔야 돼요. 공구를 다루는 법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또 가기 전에 공구를 꼼꼼하게 잘 가동되는 일을 확인하시고 저희가 또 그렇게 드리겠지만 확인하시고 본인이 확인하시고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셨죠? 이건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재료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재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가서 재료 문제에 보게 되면 폭이 좁고 그리고 개수가 많은 거 그건 무조건 뭐예요? 수직재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거 그거 맨 첫 번째 거 16개짜리 수직재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폭이 75 폭이 좀 넓죠? 폭이 좀 넓이가 넓어. 이거 이제 개수는 6개 주어졌어요. 6개 주어진 거는 뭐냐? 여기에 여기다 띠장은 몇 개라 그랬어요? 12개라 그랬죠? 1개당 2개씩 해가지고 6개에서 12개. 요게 이제 띠장 만드는 거. 6개짜리 주어지는 거는 띠장. 그리고 3개짜리 고정띠장, 덧판은 몇 개? 9개. 그래서 1개당 이런 덧판이 여러분 1개에 3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짧은 거, 작은 거는 요 짧은 거에 이 긴 띠장은 긴 재료에 이렇게 2개씩 들어가고 덧판은 3개씩 들어가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좀 이제 앞으로 연습하시다 보면은 뭐 외우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자동스럽게 익숙해집니다. 됐죠? 그래서 목재 재료를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25에 70, 700 제일 길죠? 가늘고 긴 거 이게 바로 고정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은 40mm짜리 한 160개 주고 MDF라는 게 써 있는데 MDF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요 현치도라는 거 있다 그랬죠? 이 현치도를 그릴 나무 합판이에요. 합판 MDF 그거를 또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이렇게 재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시험 여러분의 과제문의 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요 시험 과제에 대한 문제풀이, 시험 과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은 제가 이제 요 영상으로 된 강의 이제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이상으로 좀 마치고요. 2교시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요 현치도를 각 유형별로 1형, 2형, 3형, 4형 형별로 그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